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여름 성산읍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천연 저류지 역할을 하는 연못이나 습지 등이 각종 개발로 사라지면서 침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주택 앞마당. 시간당 4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 1시간 만에 마을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주택 8채가 침수됐고 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돼가지고 동네가 난리 나는 건 처음이라. 너는 저 밤에 그 더럭비가 와놓으니까 깜짝시리 막 주민들이 다 나오고 막. 지난해 기습폭우로 성산읍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만 4차례. 서귀포시가 원인 파악에 나선 결과 습지나 연못 등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 천연 저류지 역할을 하는 유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산읍 오조리와 고성리, 시흥리 등 3개 마을의 유지는 모두 109곳. 이 가운데 74곳만 남아있고 35곳은 건물이나 주차장, 도로 등으로 개발되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습지였는데요. 지난해 봄 농경지 용도로 매립되면서 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개발 행위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공유를 하면서. 서귀포시는 유지가 줄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유지인 유지는 매입하고 개발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빗물 처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지 보름여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등을 검증할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중단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 설계에 돌입해 오는 2021년 제2공항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수백여 명이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의료업계 종사자와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이 제주도청 안으로 들어섭니다. 도청 공무원 200여 명이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며 도청 현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며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이 막아선 데다 원 지사가 일찍 자리를 떠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며 청와대 앞 농성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 원지사의 즉각 퇴진과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하며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수기형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도민, 선거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난 지 한 달.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에 반발했던 녹지그룹은 허가증 수령을 거부한 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보내준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받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좀 특별한 오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는 논란 속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후폭풍이 새해에는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대 학교가 2019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09명 모집에 6,110명이 지원해 평균 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5.64대 1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입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수의예과가 19.29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교육과가 17.22대 1로 뒤를 이었는데 합격자는 1월 29일에 발표됩니다.
제주 MBC 연중기획 혼디 맹글게 말씀 제주.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장애인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긴 한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 기둥과 의자 사이를 휠체어로 지나야 하지만 폭이 좁아 휠체어가 걸리고 맙니다. 버스 정보 안내판도 휠체어보다 높이 설치돼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버스가 와서 저기다 리프트를 댄다 그래도 휠체어 자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저상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없고요. 장애인 인권단체가 제주 시내 버스 정류장 95곳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된 곳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휠체어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도 17%로 전국 평균 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있다 해도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15cm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버스 경사로를 수평으로 설치하기 어려워 휠체어를 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도로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버스 정류소 시설들이 거의 안 됐으니까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장애인들은 그걸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갖추고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제주시는 2016년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류장 2,000여 곳 가운데 개선이 끝난 곳은 500여 곳뿐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같이 편의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처럼 난간을 설치하는 등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과 함께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14개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설립과 신재생 에너지 충전 시스템 구축, 민간 충전 산업 육성 등입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6,000대로 전체 차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와 경남 삼천포를 잇던 뱃길은 지금까지 중단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업체가 제주 삼천포 항로의 여객 운송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뱃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삼천포 제주 항로에 대한 내양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로 주식회사 현성 MCT를 선정했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업체 측이 운송 면허를 신청하면 2년 내 선박 투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지금 조금 면허 신청이 들어와야 2년 안에 선박을 확보하는 그 조건부로 면허가 나오고 이래 하는데 지금 그 사업자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성 MCT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회사로 내양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성 MCT는 연항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모집해 600억 원을 확보하고 5톤 화물 트럭 150대와 승객 600명이 탈 수 있는 19,000톤 크기의 카페리선을 새로 만들어 오는 2020년 12월쯤 삼천포 제주 항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중고선을 사용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수송되어진 물동량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서 산정을 했었죠.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삼천포 제주 항로에는 여객 17만 명, 차량 3만 1,000대, 화물 19만 톤이 수송됐습니다.
사천시는 삼천포 제주를 연결하는 배가 다시 운항되면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배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삼천포 제주 백길 복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산지에는 비나 눈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상 적설량은 산지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8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십니다. 현재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낮 기온 한림 8도, 대정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 지역도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 안덕과 남원 4도, 서귀포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구자와 표선 5도, 성산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구자 9도, 표선 11도로 전망됩니다.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오늘도 결빙 구간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도서 지역의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1.5m 안팎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주말인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아파트 값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는 재작년보다 0.97% 올라 재작년에 1.66%, 2016년에 4.6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2.92%, 연립주택은 1.95% 떨어졌고 단독주택만 5.03% 올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탐라 라이온스 클럽 김지택 회장과 회원들이 119만 2천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서귀포시 동홍동 한수일 씨 50만 원, 제주시 노형민속당 한인우 대표 30만 원, 제주 대박 투어 직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용불량자인 하모 씨가 제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의 조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세무서가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 씨는 2006년 감귤 화물 운송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도 제주세무서가 다른 사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거래 내역만을 가지고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월동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에서 자율 감축을 시행합니다. 제주 월동무 생산자 협의회 등은 오늘 성산 일출봉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2018년산 월동무 자율 감축 결의대회를 열어 재배 물량의 10% 수준을 산지에서 시장 격리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산 제주 지역 월동무 생산 예상량은 35만 톤으로 전년보다 3만 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형 자조금을 조성한 월동채소류 품목을 당근과 월동무에서 올해는 양배추에, 내년에는 마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자조금 조성에 동참한 농가에는 추가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